안녕하세요. 2024년도 IDSL 논문 리뷰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황인성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논문은 Janus Integrated Accelerator Based on NPU PIM Unified Memory System 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2024년 아스팔로스에 이제 게재된 논문입니다. 일단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성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티베이션, 컨트리뷰션을 소개해드리고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후에 이제 야누스 아키텍처에 이제 두 가지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는데 MPU와 그리고 PIM 두 가지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야누스에서 두 가지 아키텍처를 합쳐서 MPU, PIM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야누스의 전체적인 성능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입니다. 야누스는 기본적으로 LLM 타겟으로 나온 MPU PIM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 자체가 LLM의 메모리 인터페이스 특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개선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야누스의 최대 목표이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MPU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여기 써있듯이 이제 A3라든지 아니면 엘사나 산거 그리고 스파탄과 같은 가속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논문들은 멀티 어텐션 기반의 가속기 연구였고 그래서 엔드-투-엔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F 같은 경우에도 이어서 나온 가속기 연구인데 해당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엔드-투-엔드에 대한 가속화를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DFX의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인텐시브한 영역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안을 한 거였고요. 근데 LL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인텐시브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컴퓨터 인텐시브한 영역도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모델이다 보니까 두 가지 인텐시브한 특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가속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인텐시티한 부분에 최적화되어 있는 MPU와 메모리 인텐시티한 영역에 속해 있는 PIM을 활용해서 이기종 가속기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LLM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MPU PIM 이기종 가속 구조인 야누스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Unified Memory System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이제 MPU의 익스터널 메모리의 역할을 하던 기존 D램의 일부 영역을 PIM으로 활용을 해서 한 개의 메모리 내에서 D램처럼도 활용할 수 있고 PIM처럼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쉐어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데이터 디플리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PIM 액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PASS라고 줄여서 부르는 메소드를 제안하고요. 그 결과 이제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했고 그리고 야누스는 이제 GPT-2 인퍼런스 과정에서 A봇 GPU 대비해서 6.2배, DFX 가속기 대비해서 3.2배의 레이턴시 개선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누스 구조에 대해서 프로토타이핑을 실제로 구현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구현을 했을 때 발생한 어큐레시티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커머셜 MPU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프트 MPU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커머셜 PIM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이닉스 GDDR6A이라고 병기가 돼 있어서 해당 GPU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LM 스테이지 두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저희가 흔히 이제 알 수 있는 게 서머라이제이션 스테이지와 제너레이션 스테이지 두 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머라이제이션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컴퓨터 인텐시티 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인텐시티 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트랜스포머 LLM 스트럭처가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그려진 그림을 논문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서 뒤쪽에서 얘기할 셀프 어텐션이라든지 아니면 FC4 어텐션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어떤 연산에 대한 의미이구나를
좀 보시기 편하게 피겨 1과 피겨 2를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다음은 이제 결국에는 앞서 설명드린 서머라이제이션과 제너레이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브레이크다운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디코더 스테이지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확인하시면 지금 피겨 3를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플럭스의 5.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41.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셀프 어텐션은 불필요한 레이턴시 발생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원인은 과도한 메모리 밴드위스를 활용하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메모리 액세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전체 플롭스의 0.05%에 불과한데 전체 레이턴시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경우에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연산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한되었던 가속기 논문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은 아니고요. 2022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제 DFX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속기들이 가지는 구조 특징 자체가 컨볼루션에 대한 연산 최적화의 목표를 두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너레이션 스테이지 경우에는 밴드위스 바틀렉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밴드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장 적합하다 라고 이제 새로운 메소드를 제안하게 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모델을 여러 개의 모델로 쪼개서 모델 패럴리즘을 구현을 하고요. 이를 이제 다중 FPGA 기반의 가속기 플랫폼인 DFX에다가 분산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최대 밴드위스, 최대 이제 메모리 액세스 밴드위스를 활용해서 병렬 연산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제너레이션에서는 성능 개선을 그래서 이루어냈지만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컴퓨터 인텐시브한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FPGA의 양을 좀 늘리고 밴드위스를 키우는데 좀 목적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능 개선의 효과는 좀 적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제너레이션의 성능 개선이 컸지만 서머라이제이션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성능 개선이 크지 않은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PIM에서 연구가 수행됐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이건 GDDR6AIM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제 서브형 연구이고요.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은 이제 하이닉스에서 낸 논문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디램 구조와 그리고 관련된 인터페이스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상용화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라든지 메모리 인텐시브한 영역의 연산들을 밴드위스 바틀렉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기본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과 하이퍼를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널 메모리의 밴드위스를 극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키 컨셉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인터널 메모리 밴드위스를 극대화해서 분노 지수를 높여놓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컴퓨터 인텐시티한 영역에 대해서는 큰 솔루션을 제안하지 못했고, 그래서 MPU에 대비해서는 낮은 성능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PU, PIM 각각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었고, 이제 이걸 각각의 좀 더 특화된 장점을 잘 포함해서 야누스에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누스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야누스의 기본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MPU, PIM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그림이 전체 야누스에 대한 오버아키텍처이고, 가운데 있는 게 거기에 사용된 PIM 구조이고 GDDR6AIM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MPU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구조 자체는 MPU는 이제 커머셜 MPU라고 표현하는 구조를 그대로 거의 가지고 왔고,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DR-AIM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MPU가 좀 더 효율적으로 스케줄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야누스라는 논문은 그 컨트롤 영역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라든지 메소드를 제안한 것이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논문에서 가장 키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인데요. 커맨드 스케줄러, 그리고 핌 컨트롤 유닛, 핌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네트워크 온 칩이라고 해서 총 네 가지 컴포넌트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기능은 짧게 한 줄씩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장 이후부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MPU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MPU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MPU 같은 경우에는 주요 컴포넌트가 이제 컴퓨터 유닛이라고 해서 CU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매트릭스 유닛과 벡터 유닛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유닛은 저희가 알고 있는 가속기에서 많이 쓰이는 시스템 어레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주된 병렬화 연산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벡터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저희 CPU에 들어가 있는 롱 벡터 유닛 연산 같은 것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커맨드 스케줄러와 스크래치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핌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핌 영역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컨트롤이 필요한 커맨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핌이 이제 핌 커맨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핌 컨트롤 유닛에서는 이제 매크로 핌 커맨드를 발행하고 이것을 핌 메모리 컨트롤러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결국에 MPU와 핌이 동작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결국에 MPU가 D램을 실제 일반 D램처럼 쓰고 싶을 때가 있고 핌처럼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각각의 동작을 수행을 할 때 일반 D램처럼 쓸 때는 DMA를 오픈해주고 핌처럼 쓸 때는 DMA를 클로즈 해주는 것이 메모리에게 여러 가지 커맨드를 전달하거나 메모리가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서 DMA에 대한 제어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핌에 대한 구조인데요. 핌의 구조는 기본적인 GDDR AIM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8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AIM 구조는 이제 BF16에 대한 연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모든 프리시전을 BF16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야누스에서는 로우 메이저로 처리를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지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크로드에 따라서 최적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IM 같은 경우에는 인풋 팩터 타일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임시로 저장하는 글로벌 버퍼가 구성이 되는데 해당 버퍼 사이즈는 이제 2KB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MPU 핌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제 네트워크 온 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핌 커맨드에 대한 브로드캐스팅을 수행하게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PCU에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핌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는 이제 PCU에서 NOC를 통해서 전달한 이제 커맨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 D램 동작도 할 수 있고 핌 동작도 할 수 있게끔 확장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핌 커맨드의 발행과 처리 순서는 기본적으로 매크로 커맨드를 커맨드 스케줄러에서 만들고 PCU로 전달하고 PCU에서는 매크로 커맨드를 마이크로 커맨드로 변환을 하고 이를 이제 핌 메모리 컨트롤러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핌 메모리 컨트롤러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D램 핌 전체 제어를 하게 되고 D램 핌에서는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끝나면 그 반대로 끝났다는 것을 PCU로 전달하게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야누스의 전체 구조도였고 이제 야누스의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누스는 기본적으로 LLM 타겟으로 만들어진 가속기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LM의 기본인 트랜스포머 어웨어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데이터 알로케이션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로우 메이저와 컬럼 메이저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타일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글로벌 버퍼가 아까 2KB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즈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글로벌 버퍼에 대한 로드 웨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 알로케이션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 매핑 같은 경우에 이제 야누스는 컨벤셔널 D램과 좀 다른 순서를 보이는데 기존의 컨벤셔널 D램은 로우 뱅크 컬럼에 이제 MSB를 먼저 처리하지만 야누스는 로우 채널 뱅크 순으로 먼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컨벤셔널 D램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밴드위스를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접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채널에다가 분산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채널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인접한 데이터 인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먼저 컬럼 MSB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후 채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스트리밍 밴드위스를 최대화할 수 있는 어드레스 매핑을 사용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야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병렬 연산을 최대화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채널과 뱅크 순서로 어떤 채널에 몇 번 뱅크에서 지금 연산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서 병렬 연산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PM 액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워크로드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워크로드 분배를 할 때 이제 어텐션 같은 경우에 이제 fully connected mapping이라고 하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에 이제 코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텐션 부분은 이제 헤드 와이즈로 연산을 나눠서 각각 코어에다가 연산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단순히 풀리 커넥티드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컬럼 와이즈로 웨이트를 나눈 후에 워크로드를 나눠주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코어를 쓰더라도 발생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지금 보면은 노란색과 그리고 회색으로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블락들이 있는데, 여기 케이스가 이제 과연 매트릭스 유닛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PIM을 더 쓰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이 논문에서는 유기적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기적으로 변환하려면 어떤 것이 더 좋으냐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워크로드 분산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애널리틱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알고리즘이 원래 좀 긴데 제가 그냥 두 줄로 요약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요약하면 MU는 결국에는 MPU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DM에서 데이터를 패치하는 시간인 DMA 로드 타임까지 추가해서 MU 더하기 DMA 로드 타임이 PIM의 오퍼레이션 시간과 비교되었을 때 더 오래 걸리면 PIM에서 처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워크로드를 PIM에 분배시키고 반대인 경우에는 MU에 분배를 시키겠다라는 식의 스케줄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IM 액세스 스케줄링, 즉 이제 파서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일련의 워크로드 매핑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누스의 전반적인 구조와 그리고 야누스의 전반적인 트랜스포머 어웨어라든지 아니면 MPU PIM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워크로드 매핑과 같은 메소드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experimental result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기본적으로 연산을 수행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각각에서 사용한 MPU와 그 코어 그리고 PIM의 이제 기본적인 스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인 ABEC과 DFX 그리고 야누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왔고요. 먼저 이제 성능 경과를 먼저 보시면 인퍼런스 레이턴시입니다. 기본적으로 GPT-2에서 ABEC 대비 사이즈별로 11.3배부터 최소 이제 4.3배까지의 스피드업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좀 이런 스피드업에 대한 결과말고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아웃풋 토큰이 인풋 토큰보다 더 클 때 이제 ABEC GPU 대비해서 PIM의 레이턴시 개선 효과가 더 크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가속기와 비교한 인퍼런스 레이턴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DFX랑 비교를 했고, DFX의 제너레이션 대비 3.2배, 서머라이제이션 대비 49.3배의 스피드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너레이션 스피드에서는 DFX 대비해서도 이미 성능 개선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DFX가 제너레이션을 개선시키는 논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2배 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꽤 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서머라이제이션 부분이 DFX에서는 이제 스피드업이 많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49.3배나 스피드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DFX가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인 서머라이제이션 부분에서의 성능 개선이 좀 미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개선했다라는 게 이 논문의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사이트는 이제 MPU PIM이 아니라 이제 MPU MEM, 즉 이제 PIM이 아니라 DRAM으로만 사용했을 경우에 제너레이션 부분에서는 오히려 0.8배로 스피드업이 발생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성능이 저하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MPU만 써도 좋지 않고 MPU PIM을 같이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입니다. 에너지 이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NPU DRAM과 이제 비교를 했는데, NPU DRAM 시스템 대비해서 NPU PM 시스템이 최소 이제 3.6배에서 4.4배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NPU 자체의 efficiency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NPU PIM을 수행하게 되면 워크로드가 분배되기 때문에 PIM에서도 일부 연산을 수행하게 돼서 NPU 자체의 연산수가 감소하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가 감소하고 전체 에너지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인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FC 매핑 알고리즘, 그러니까 즉 MU에서 할 거냐, PIM에서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당연하게도 워크로드 분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니파이드 메모리와 파티션드 메모리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서 총 4가지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거는 이제 당연히 유니파이드 메모리인 상태에다가 파스까지 적용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고, 그럼 이제 파스를 적용하고 파티션드 메모리를 수행한 것과 이제 유니파이드를 한 것 중에는 유니파이드를 한 게 더 좋다. 결론적으로 유니파이드는 필수적인 내용이고 파스를 통해서 더 성능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related work입니다. 제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관련해서 엑셀러레이터 해당 논문을 소개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 줄씩 정리를 해왔는데, 이거는 일단은 정리를 해왔으니까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논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PIM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왔고요. 이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이 이제 NPU PIM과 관련해서 아스폴로스의 총 논문이 방금 소개해드린 논문을 포함해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뉴핌과 이제 어택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게, 뉴핌은 배치가 되어 있는 LLM에 대해서 추론 가속화를 하는 NPU와 PIM 이기종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고, 어택은 이제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의 제너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수행시키는데, 여기서는 NPU PIM이 아니라 이제 GPU PIM의 이기종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얘기하는 컨클루전은 이제 NPU PIM을 결합해서 이제 LLM 가속기 구조인 야누스를 제안한다. 그리고 최초로 PIM과 DRAM을 이제 함께 사용하는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를 활용한 연구이다. 그리고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스와 같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추가로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야누스는 A100 그리고 DFX 대비해서 GPT-2 모델의 인퍼런스 과정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평균 6.2배 그리고 3.2배의 성능 개선을 달성했다. 그리고 사피온의 NPU와 그리고 하이닉스의 GDDR-AIM을 활용해서 FPGA 프로토타이핑 시스템을 구현했고 그 성능 드랍은 없었다. 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제가 이번 이 논문 발표를 하면서 정리한 어펜딕스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